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우리 차명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차명 계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별도의 계좌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명의로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보통 차명 계좌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차명 계좌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차명 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차명계좌 뭐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 없죠. 금융거래할 때 네, 본인 명의가 아니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걸 거래하는 걸 차명계좌라고 하죠. 자, 이런 관련 법률이 금융실명법이라고 우리 통칭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2014년 11월 29일 이전과 이후가 있는데 이때 법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4년 11월 29일 이날이 되면 차명계좌와 관련돼서 뭐가 바뀌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전에는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나를 잡아가는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4년 11월 29일 이전이 되면 이때부터 차명계좌가 밝혀졌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굉장히 세졌습니다. 금융실명을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월 29일 이전에 뭘 해야 될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명계좌, 내 돈 배우자 명의로 관리해 또는 애 명의로 예금해놨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은 사람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두 분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상황을 한번 보죠. 김 사장과 우리 박 할머니의 고민입니다. 땅을 친척 명의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둘 다 건강이 안 좋아요. 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고 실제 타인 명의로 한 그분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만일 돌아가신다면 정말 복잡한 일이 발생하죠. 또 매매를 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사업장 수입을 본인 명의로 받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어, 입금을 받은 거죠. 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 명의로 3억 원을 예금해 놨어요. 사장이니까 가능하겠죠. 자, 이거 아들한테 준 것도 아닌데 이 3억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고민된다는 거죠. 자, 그 전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됐어요?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11월 29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촉박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규모가 되면은 이 고민을 그 전에 해결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차명계좌가는 왜 자꾸 생겼냐? 우리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많이 생겼습니다. 자, 예금자를 돈 넣으면 예금 보호해준다는 게 5천만 원까지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금이 있으면 5천만 원을 내 명의로 하지 않고 자녀나 가족 이렇게 명의를 분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다 분산하게 되면 본인 명의로 할 때 한계가 있어서 이 분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분산. 자, 이런 걸 통해서 타인 명의가 많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탈세 자금이죠. 사실 세금 내지 않는 돈들. 예, 그런 돈들이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가정 명의로 계속 돈 관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 차명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재산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지금 돈 줘야 될 건데 돈을 주기가 싫거나 돈 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좀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채무자를 피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차명 계좌가 발생하는데, 특히나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고 또 예, 내가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아까처럼 이 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센 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명계좌 적발 시 우리 세금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이거 원래 내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만일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변수가 생기면 내 돈을 회수하기가 곤란할 때가 발생합니다. 불안한 거죠. 돈 맡겨놓은 사람이, 가족이 아프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뭐 집 사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가져오려고 했더니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주 센 법이 11월 29일 날부터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세금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돌려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